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견겁제를 통틀어서 이제 비겁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비견겁제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비견은 나랑 어깨를 견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결국은 나랑 동등한 지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겁제는 나의 재물을 강탈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강탈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견 겁제의 이제 기본 작용력을 본다면, 첫 번째는 의지, 주관, 고집, 그 다음에 경쟁, 자존심, 그 다음에 독립심, 또 인맥, 동업관계, 동업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쓴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 고집, 독립심,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걸 좋아해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자유스럽고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업, 프리랜스, 자영업,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의지, 주관, 고집, 경쟁, 자존심, 독립, 인맥, 동업자, 동업관계,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비겁이다, 비견겁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격적으로 본다면, 역시 주관적이니까 고집이 세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쓰면 아집으로 쓰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기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제 또 첨가되는 게 뭐냐면 폭력성이에요. 이거는 칠살과 같은 기운인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양인과 비인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양인은 뭐냐면 양일간이 갑목이라면 묘목을 봤을 때 양인이고요. 을목이라면 임목을 봤을 때 비인이라고 합니다. 음간의 비인이고 양간은 양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양인들은 그 칠살에 대항하는 어떤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칠살 못지않게 강폭합니다. 칠살의 어떤 그런 강력함을 한번 대항해보자, 대적해보자, 그래 칠살 들어와봐, 이런 어떤 강폭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강폭한 폭력적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비인도 양인보다는 조금 못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이것도 강렬한 좀 강폭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인 비인들이 칠살 못지않게 욱하고 이런 기질들이 상당히 배포가 있는 거죠. 그런 기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분도 양인 비인에 의해서 이거는 지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기질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육친 관계를 살펴보면 남명 여명으로 구명하는데, 남자한테는 이건 다 공통이죠. 형제고요, 친구,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동업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가 될 수 있죠. 제가 이게 동서관계는 뭐냐면, 이게 일간이라면 여기가 제잖아요. 그러면 제의 비겁이라는 얘기예요. 와이프 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직 현재. 그럼 형제 또 남자니까 동서, 이런 관점에서 동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똑같이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 그 다음에 시고모. 여기까지는 잘 확장을 안 되는데 추론을 해본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육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음형으로 나눠야죠. 길작용, 흉작용. 그러면 좋은 작용은
의지, 주관, 고집, 경쟁, 자존심, 독립, 인맥, 동업 이런 관계들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쓰인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 흉작용은 역시 이런 것이 나쁜 작용용으로 쓰인다. 고집이 너무 세갖고 아집을 부려갖고 될 일도 안 되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려갖고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거나 이런 것들이 셉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인성의 자존심이 있고요. 비겁의 자존심이 있어요. 인성의 자존심은 속자존심이야. 드러난 게 아니고 감춰진 자존심이니까 속으로 꾹 하고 있는 자존심이고요. 비겁은 드러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둘 다 자존심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드러난 게 이거니까 빨리 작용하는 것은 비겁이 더 셀 거고 길게 오래 가는 거는 인성이 좀 더 셉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그럼 비겁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흉작용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하다.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폭력성도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흉작용입니다. 그래서 비겁에서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겁쟁제예요. 우리가 이제 사주 용어에 보면 무리군 비겁 겁제가 무리를 이뤄갖고 재를 쟁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여기 갑이 있다면 여기 기토가 있는데 을묘가 있고 기묘고 갑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목들이 주변에 사방하면서 재를 겁탈해 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가 남아나지 못하겠죠.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군겁쟁제 특히 운에서 이런 것이 많이 운에서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파재예요. 파재. 재가 남아나지 않는 거니까 금전손실 망한다. 한 방에 그냥 망했어. 근데 심한 경우는 죽기까지 합니다. 왜? 쟤는 또 수명선이라고 했죠. 수명선의 손상이 상당히 세게 온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또 죽을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좀 안 좋은 그런 작용력을 할 수 있는 게 군겁쟁제의 어떤 안 좋은 작용력입니다. 그래서 재에서는 군겁쟁제를 잘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 특징에 있어서도 또 말하면 사주에서 보면 남자든 여자든 비견 겁재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주장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남자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될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되겠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 자기 멋대로 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고 피곤하겠죠. 주변에서 보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겠죠.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공이 여자도 그렇고 이렇게 비겁이 센 사람들이 보면 연애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잘 작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겁이 센 사람들이 왜 저는 결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데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고집이 세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고 또 비겁이 세다는 얘기는 여자 입장에서는 관을 대항하는데 관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이 세니까 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가 나 관이면 관이지. 응?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나를 통제한다고 내가 네 말 듣겠느냐.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주장하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비겁이 강하면 쟤를 강탈하니까 쟤를 힘들게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 힘들어 죽겠다. 이 남자 때문에 못 살겠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을 그린다면 여기가 일간이라면 여기가 재성이고 그럼 얘가 비겁이니까 재성과 관성인데 이게 너무 태거하면 이게 극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너무 태거하면 여기를 너무 또 극지하니까 중간에 이런 식상이나 인성이 뭔가 통관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의미가 없겠죠.
여기는 통관 역할보다는 관을 더 키워야겠죠. 아니면 설계를 시키든가. 재생, 이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재성은 남자도 되지만, 아버지도 되거든요. 편재가. 근데 뭐 꼭 편재가, 육친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편재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제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 재성을 극하니까 아버지의 어떤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해서 자립하고 독립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빨리 자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사에서는 물론, 아버지가 돈을 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뭐 꼭 아버지만 돈 버나요? 엄마도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일단은 아버지가 돈을 버는 사회 활동을 하는 구조고 엄마는 가정에 책임진다는 구조가 예전에 어떤 가정 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역할이 나랑 안 맞으니까 힘들게 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무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사회 현상에 떼어서 독립하거나 직접 돈을 벌거나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독립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무능해서 현실이 좀 답답해서 내가 산업 전선에 뛰어들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고서에 보면 부친을 극제하니 일찍 독립하기 쉽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령이 비겁, 예를 들어 갑이면 인 또는 양인 묘, 을이면 묘, 또 인, 비인, 이런 사주들은 자수성가형 자립 독립형이 강하니까 이런 사주들은 좀 자수성가형으로 자기 어떤 프리랜스형, 자기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양인 같은 경우 간목이 예를 들어 묘월인데 이런 양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 경금 칠살이 있다면 칠살을 잘 쓰는 거거든요. 역시 이럴 때는 칠살에 해당되듯이 군, 검, 경찰, 그 다음에 독립적인 조직, 독립성을 띠는 조직. 그래서 이 얘기를 합쳐지면 뭐야? 독립팀장, 내가 하나를 맡아서 운영한다.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적합하고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명의 그 비겁이 많으면 그 여자 고서에는 하륙의 여자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서에 나오는 어떤 시각인데 현재 의미에서는 뭐 그런 의미가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갑이 됐든 기가 된다면 뭐 여기가 뭐 묘가 있고 여기가 또 뭐 인이 있고 여기도 뭐 이렇다면 이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주변에 남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남자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여자니까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명이 되거든요. 현대적으로 보면 그런 통변이 더 맞아요. 실질적으로 남자 경험이 많다. 이것이 뭐 유교 사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었는데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어떤 사회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관점들을 이해하시면 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고서에 보면 여명의 비겁이 강하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비겁이 세면 관에 대항하는 힘을 관에 대항하는 힘이 세니까 관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비겁이 관이 확실하게 나를 통제해줘야 하는데 관이 관답지 않다고 느끼니까 남편이 남자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럼 네가 뭔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강해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 하는 이 비겁은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것은 의지, 주관, 고집, 경쟁력, 독립적인 거, 인맥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하고 이제
다음 남은 이제 식신상관 이것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